옛날 강원도 원주 지방에 이생이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어려서부터 무예와 활쏘기를 좋아해 글 공부보다는 무예를 익히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 그런 아들을 보며 이생의 부모와 가족들은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생의 나이 25이 되자 이생은 매일같이 무예 수련을 하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내로 태어나 무예를 익혔으니 내 제주를 나라를 위해 써봐야 하지 않겠나? 마침 과거 시험이 돌아온다고 하니 무과에 응시에 당당히 장원을 차지할 것이다. 이생은 자신의 뜻을 부모에게 말하자 그의 부모는 기뻐하며 이생에게 여비를 마련해 주었고 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생은 등에 활을 메고 길을 가던 도중 틈틈이 무예 연습을 하며 걷자 어느새 원주에 있는 저각산에 이르렀습니다. 한나절을 걸은 이생이 지친 다리를 쉬기 위해 바위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새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새 울음소리가 이리 처절하단 말인가? 이생은 그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못하고 활을 들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참 수풀을 헤치고 그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자 나무가지 위에 꿩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밑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며 꿩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생이 이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둥지 안에서 새끼 꿩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어미로 보이는 꿩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렁이에게 대항하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구렁이에게 잡혀먹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생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어깨에 메고 있던 활을 들어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가 쏜 화살은 그대로 날아가 구렁이의 목에 정확히 명중해 구렁이는 바닥에 떨어져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이생이 꿈틀거리는 구렁이에게 다가가자 구렁이는 힘이 다한 듯 움직임을 멈추고 원한이 가득 찬 눈빛으로 이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역시 살고자 하는 행동이었겠지만 차마 눈뜨고 어린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구나. 너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생의 말이 끝나자 구렁이도 완전히 숨을 멈추며 눈을 감았고 그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자 어미 꿩이 이생을 보며 고맙다는 듯 물어댔습니다. 새끼들을 잘 돌보려무나. 말을 한 이생이 몸을 돌려 사라질 동안 어미 꿩은 그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구슬프게 울어대었습니다. 그 뒤 산길을 가던 이생이 해가 져 산속에서 하룻밤 머물 인가를 찾아 걸음을 서둘렀지만 어디에서도 인가는커녕 사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자 그는 점점 초조해져 갔습니다. 이미 해가 지는데 큰일이구나. 머물 만한 곳을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노숙을 해야 하는데 이 깊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다가 무슨 짐승을 만날지 걱정이로구나. 이생이 걱정에 쌓여 어두운 산길을 걷다 포기할 쯤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불빛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 있었어. 불빛을 본 이생이 기쁜 마음에 서둘러 그곳을 향해 걸어가 보자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외딴 숲속에 기와집이 있는 게 의심할 법도 하지만 이생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대문을 두드리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누구요?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머리가 하얀 노파가 나왔습니다. 헌데 노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생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는데 노파의 눈이 마치 짐승의 눈처럼 번들거리며 음산해 보여 담력이 큰 이생조차 멈칫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늦은 밤 남의 집을 두드리시는 게요? 그것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머물 곳이 필요해. 하룻밤 신세를 지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지새다가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헌데 지금 내 집에 초상이나 손님을 받을 처지가 못 된다오. 어르신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머물 수 있게 해주시지요. 노파가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뒤에서 안색이 창백한 젊은 여인이 나타나 이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숲속에서 보내다 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이에요. 집안이 어지럽다고 해도 찾아온 손님을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는 없지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손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노파가 이생을 사랑채로 안내의 방에 들어가자
이생이 궁금한 것이 있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집안에 상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비명 횡사했다오.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는지요.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어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든 놈을 찾는 중이라오. 찾게만 된다면 10배 1000배로 되갚아줄 셈이라오. 네,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생은 노파가 내뿜는 도끼에 급하게 말을 얼버무렸고 노파가 방을 나가자 혼자 남은 이생은 그제야 꺼름직해 방을 둘러봤습니다. 깊은 산 중에 이런 집이 있다니 기이한 일이로구나. 이생이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노파가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저녁을 드시구려. 경황이 없어 차린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 술이라도 떠보시구려. 네, 잘 먹겠습니다. 마침 허기지던 이생이 수저를 들고 밥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겨우 참아내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음식에서 비린맛이 너무 심해 이생은 먹은 것을 뱉어내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노파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 그는 음식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생이 꾸역꾸역 밥과 반찬을 먹다 한계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왜 더 안 드시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신 게요? 아닙니다. 실은 낮에 험한 모습을 봐 식욕이 생기질 않는군요. 손님께서 험한 것을 보셨다니 무엇을 봤길래 그러신 것이오? 그것이 이생이 노파에게 자신이 낮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자 그의 이야기를 듣던 노파의 안색이 시시각각 변하더니 나중에는 섬뜩한 도끼가 눈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래 손님은 그 일을 후회하진 않소. 상황이 급해 구렁이에게 과하게 손을 썼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닌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저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내 아들을 해친 원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그야 당연히 되갚아 주셔야죠. 그렇소이까. 노파는 그 말을 하고 상을 들고 방을 나갔고 이생은 피로가 쌓여 그대로 이불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생이 잠에 들어 한참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자다 어느 순간 온몸이 부서질 듯 조여오는 느낌의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생이 정신이 들자 비릿한 냄새가 몰려와 눈앞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낼름거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생은 이것이 꿈인가 싶었지만 몸을 조여오는 엄청난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구렁이 뒤에서 노파가 나서며 이생을 노려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원수를 찾을 생각에 막막하기만 하였는데 원수놈이 제 발로 찾아와 주니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노인장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게요? 왜 이러냐고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놈이 낮에 해친 구렁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잘 보거라. 내 몸을 휘감고 있는 구렁이가 바로 아까 본 내 며느리이고 내가 해친 구렁이는 내 귀한 하나뿐인 아들이다. 며느리야 더 두고 볼 것 없다. 저놈을 옥죄어서 고통스럽게 만들다. 한 입에 삼켜버리거라. 네, 어머님. 이생은 자신의 몸을 휘감은 구렁이가 더더욱 옥죄어오자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대로 끝인가 싶다.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릴 부모님 생각이 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의 원통한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나 역시 이대로 죽으면 억울해 눈을 감지 못하겠소. 내가 비록 노인장의 아들을 해쳤지만 그것은 가여운 새끼들을 위험해서 구하려고 하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오. 헌데 내가 이곳에서 당신들 손에 죽는다면 고향에 계신 내 어머니는 평생 나를 기다리시다 애를 끓이실 게 분명하오. 무엇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오. 내 놈이 끝까지 변명만 하는구나. 노파가 성을 내더니 갑자기 구렁이로 변해 이생에게 덤벼들려고 하는데 이생을 잡고 있는 구렁이가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왜 그러느냐? 이자의 말대로 이대로 이자를 잡아먹는다면 오랫동안 수도를 해온 우리에게도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제게 생각이 있어요. 내 말대로 내 남편을 어쩔 수 없이 해쳤다 쳐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허나 내 죄를 하늘이 봐주신다면 우리도 너를 용서해주겠다. 단 하나 이곳에서 가까이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오래된 종이 있지. 만약 하늘이 내 죄를 용서해준다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종이 3번 울린다면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내 놈을 놓아주겠다. 어떠냐, 내 말대로 하겠느냐? 좋소, 그렇게 하리다. 이생은 어쩔 수 없이 구렁이 말대로 따르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없는 절에 종이 어떻게 울릴지 생각이 들자 자기가 살아날 방법이 막막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점점 날이 밝아오자 이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안절부절 못했고 노파와 구렁이는 사악하게 웃으며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종이 울리지 않는 것을 보니 하늘도 내 죄를 인정하시는 것 같구나. 이제 너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느냐? 노파의 말에 이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생을 감싸고 있던 구렁이가 다시 그의 몸을 옥죄어 오자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헌데 이생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생을 옥죄던 구렁이와 노파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생 역시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눈만 껌뻑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종소리가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종이 어떻게 울릴 수 있단 말이냐?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참 넋놓고 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생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쩔 수 없군요. 이렇게 된 이상 이자를 풀어주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모든 것이 덧없구나. 원통하지만 하늘의 뜻이 이럴진데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얘야. 네, 어머님. 곧 구렁이들은 이생을 원한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그를 그대로 두고 힘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구렁이에게 풀려난 이생은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린 후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이생이 주변을 살펴보자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자신은 숲속의 나무 아래 있는 바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모두 꿈이었단 말인가? 이생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구리에서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 다시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종은 어떻게 울린 것이지? 잠시 생각을 정리한 이생이 짐을 챙겨 어디론가 걸어가자 얼마 안가 황폐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이생은 절 안으로 들어가 낡은 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곳으로 가보자 바닥에 머리가 깨진 꿩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그제야 지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였구나. 너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살려주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생은 쓰러진 꿩을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양지 바른 곳을 찾아 꿩을 묻어준 후 낡은 절간 안에 있는 부처님의 인자한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날 후로 과거 시험에 나가 출세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 절에 남아 손수 절을 손보고 새롭게 고친 후 머리를 깎고 출가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승려가 된 이생은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전파하며 꿩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절이 있던 저각산의 적자를 꿩치자로 바꿔 치악산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절은 상원사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절이며 이 이야기는 치악산 상원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인 은혜 갚은 꿩을 각색하여 만든 것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